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을 짚어보고 지나가자. 영유아 중심의 자녀 교육이 아니라 최소 초등 고학년 이상 다 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을 다루고 있는 코너이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혹은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오늘 35번째 왜 자녀들은 무기력에 빠졌을까? 5번째 이야기. 너무 과도한 자존감 중심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각종 육아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 교육, 부모 특강을 가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 자녀의 지능 수준이 고래 수준이라면 계속 칭찬만 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거 맞지만 과도한 칭찬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칭찬은 벌과 함께 행동주의의 큰 두 가지 기둥, 뼈대인데요. 이 보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짐승이나 어린 자녀는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강화하지만 나이가 든 자녀는, 즉 추상적 사고가 생긴 자녀는 보상을 받을 때 도리어 의욕이 더 꺾이고 실망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큰 아이가 집안 청소를 했다, 무슨 심부름을 자발적으로 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보상을 주면 도리어 의욕이 깎이고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뜻입니다. 어른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절대 가난의 시기에는 돈이 아주 큰 보상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난을 넘긴 요즘 시점에서 이 돈이라는 보상은 그렇게 큰 효용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의 연구원이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어떤 연구가 있어서 그 연구에 몰두해서 큰 성과를 냈다고 합시다. 자신은 그 과정과 연구의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데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그런 성과를 내라고 하는 순간 도리어 의욕이 꺾여버리고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연구를 한 것은 보상이라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우러났던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적 동기에 외적 보상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자, 이것처럼 최근에 이르러서 과도한 칭찬이 도리어 역효과를 낸다는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찬 이론, 자존감 이론이 득세했던 것은 이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자아존중감은 심리학의 마스터키로 통합니다. 이 심리학 관련 서적에서 자존감에 대한 이론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사람으로 볼 때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심리적 골격이기 때문에 뼈대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심리적 골격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능하게 만들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자존감의 회복이었고,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자존감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죠. 또 실제로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자존감 문제를 거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전 세대는 자존감에 펑크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자존감에 펑크난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동학대, 폭력, 돌봄 부족, 가난, 부모의 이혼을 위시한 가정 파괴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치되거나 버림받거나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펑크나고 바닥이 된 경우 맞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자존감의 회복과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좋은 부모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들은 무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대들거나 싸가지 없거나 왕이 되어버린 현상 때문에 멘붕에 빠지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자존감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 과잉으로 인해서 심리적 마스코트가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마스코트로 자라야 되지만 어느 정도 크면 마스코트 역할을 벗어버리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부모를 도리어 섬기고 유능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스코트로 남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능력은 없으니까 무능한 존재가 되고 집안에서 폭군으로 남으려고 하고 부모들을 천한 것으로 만들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존감은 좋은 부모를 통해서 충분한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형성됩니다. 자존감을 느끼게 하려면 아이로 하여금 왕과 같은 대접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집의 왕자와 공주다. 이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런 자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자극, 칭찬, 돌봄, 생활환경, 인정과 배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능력을 통한 성취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인한 몸은 튼튼한 뼈대를 기본으로 하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자존감이 잘 형성된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세상이란 무대로 나아갈 때는 이 근육에 해당되는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캐나다 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가 제시한 개념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신뢰,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자기 효능감을 무대 위의 행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대를 앞두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서서 찬사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탁월한 능력자이겠고요. 탁월한 능력자일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선 자녀들은 거기서 뭔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무대에 올라서지 못하는 아이, 무대에 올라섰더라도 보여줄 것이 없는 자녀는 그 무대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사람의 찬사와 환호, 인정과 칭찬, 무대에서 느끼는 짜릿한 느낌 대신 효용성 없는 느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 귀찮아 죽겠다는 것, 뭘 해도 시큰둥한 것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은 재미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짜릿하지도 않고 그저 암담하기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더 큰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녀들 문제는 절대로 자존감 문제가 아니니까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까지 왕으로 살아오느라고 인생의 준비 기간에 아무것도 배우질 않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식하고 무능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바람에 자기 효능감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요즘의 한국 자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론을 적용할 대상 아닙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은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연습 과정을 거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무대 위에 행복감을 거론하면 저는 꼭 떠오르는 장면이 남자의 자격이라는 장면입니다. 온갖 다양한 직업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합창단 구성원이 되어서 성악 전공자도 어려워한다는 넬라 판타지아 같은 그런 대곡을, 명곡을 무대 위에서 해냈던 그런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죠. 또 마지막 날 무대에 서서 완벽한 공연을 해냈을 때 바라보는 청중도 시청자도 감동을 받았지만 무대에 선 당사자들이 가장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박할린 씨에게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죠. 그때 그 느낌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분들이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갔을 때 서로들 얼싸안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무대에 선 사람은 그런 행복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유능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무대에 자주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제는 어릴 때부터 과도한 자존감 중심의 교육, 과도한 선택, 과도한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존중을 받느라고 왕이 되어버려서 어느 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집안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갑자기 의무가 부과되면 천한 것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꿈쩍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집안일을 팍팍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성취감을 경험하고 하나씩 둘씩 유능함을 경험하고 드디어 무대에 설 수 있는 능력자가 될 때라야 비로소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자녀들이 왜 무기력에 빠졌을까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한 대상인지를, 얼마나 된설이 맞은 아이들인지를 하나씩 둘씩 살펴보겠습니다.